거랍 안한도 쿠팡 최고 재무 책임자 CFO도 지난달 10일 쿠팡 INC 주식을 매도해서 32억 원의 차익을 냈고, 허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 17일 쿠팡 주식 매도로 11억 3천만 원 차익을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 핵심 임원들이 개인정보 이슈를 미리 알고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도대체 믿을 구석이 없는 모습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쿠팡은요, 2차 피해는 없었다, 결제 정보 유출 사실은 없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쿠팡에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 원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일이 이거 다 밝힐 수 있나요? 아니라고? 자, 이런 가운데 쿠팡 주요 임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직후에 수십억 원대, 45억에서 46억 원대의 쿠팡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것도 초대형 사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악재죠.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직후에 팔았다는 겁니다. 수십억 원어치, 그것도 임원들이. 당연히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팔려고 했던 거 판 것뿐이다. 근데 누가 저 사실은 내부 정보로 내부자 거래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아니라고 하죠, 다들.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 이 사태까지 번진 거는 쿠팡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지금 네. 쿠팡이 아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으실 분들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식 매도 시점을 보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충분히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할 만 그렇죠. 합니다. 지금 최초로 인지했다라고 신고한 게 지난달 18일이었는데 그 달에 10일과 그 전날 17일에 주식이 매도된 게 확인이 됐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또 의심이 가는 정황들은, 예를 들어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침해 사고 그 신고서를 보면 지난달 6일에 최초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그렇죠. 했어요. 근데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8일로 기록을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네. 내부적으로는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지금 18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을 매도한 임원, 쿠팡 INC 거랍 아난드라는 임원은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CFO입니다. 네. CFO라는 자리는 회사 내의 최고위급 정보를 다 모두 갖고 있는 다 갖고 있는 자리예요. 과연 이 CFO가 내부의 이 정보 유출 상황을 언제 인지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매도 시점을 보면 혹시 그거를 알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걸 우려해서 미리 주식을 판 것 아닌가?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부자 거래라고 제가 단정한 건 아닙니다. 정황을 볼 때 너무 의심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준 행태로 봤을 때 믿을 수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사안이고 너무 공공연스러운 상황이어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공조해서 이 쿠팡 임원들 내부자 거래한 건지 아닌지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쿠팡이 아시다시피 미국 법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대로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 도움이 있다면 좀 충분히 내부자 거래 정도는 밝혀낼 수 있나요? 네, 뭐 쿠팡 측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고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럼 있죠. 적극 자료도 제출해야겠네요. 네, 이게 이제 12.5-1이라는 사전 매매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SEC에 제출을 해서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로 사전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SEC와 협조가 된다면 그 계획서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내가 왜 파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기준가를 가지고 팔 아하.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그건 계획서를 조작은 보- 못하죠, 그거는. 못하죠. 그건 제출한 거니까요. 이미 제출한 거니까. 그 계획대로 이행 안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조작 만약에 협조만 잘 된다면 협조만 잘 된다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대로 사실로 밝혀지면 뭐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이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팔았다는 거 밝혀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터져 나온 가운데 쿠팡 사태 속의 실질적인 오너죠. 김범석 의장 아직까지 지금 행적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떠한 말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는 이 김범석 의장을 향해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죠. 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연간?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대준 그 대표 이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자, 어제 정무위에서도요,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범석 청문회 개최는 물론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렀지만 김범석 의장은 단 한 번도 출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부름에 불응한 이유를 들어서 고발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인으로서 미국 법인의 의장을 하고 있는 김범석 씨가 과연 출석을 할지는 현실적으로 미지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쿠팡에서는 또 이번에 정보 유출 사태를 정보 유출이 아니라 정보 노출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었죠. 자, 개인정보위가 이것도 다시 지적했습니다. 유출을 왜 노출이라 그러냐? 제대로 유출로 다시 수정해서 통지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노출이라뇨? 유출된 건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